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주연의 살인자 이응 난감을 봤습니다. 요 몇 년간 웹툰 원작이 아닌 걸 찾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웹툰을 영상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작품들이 영상화가 되기 때문에 원작 팬들이 원작을 얼마나 잘 살려냈는지 비교당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주로 혹평을 당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종종 호평을 받는 게 나오기도 하죠. 넷플릭스로 치면 DP 시즌1이라던가 말이죠. 살인자 난감은 오랜만에 꽤 만족할 만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원작에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게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꼬마비 작가의 웹툰 원작은 굉장히 단순한 가벼운 그림체와는 다르게 무거운 내용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작품입니다. 겉보기엔 마치 네컷 만화처럼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더 실사화스러운 무거운 그림체였다면 정말 딥다크한 작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실사화다 보니 과연 원작의 아이러니한 매력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완벽하게 그런 부분은 살리진 못했지만 실사화로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최대한 개성있게 연출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원작 웹툰의 느낌이 특히나 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툭툭 끊길 수 있는 스토리 진행 부분에서 이런저런 살을 많이 붙였는데요. 오리지널 스토리 진행의 큰 뼈대는 유지하되 좀 더 디테일한 장면들 또는 표현 등을 추가하는 식인데 이게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오기와의 에피소드에서 보여지는 것들 말이죠. 이탕이 금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고난들이라든지 이탕이 여오기를 살해할 때 판타지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말이죠. 원작에서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키우던 맹인 안내견 렉스의 얼굴만 비춰주거든요. 특히나 웹툰에 없던 장면들을 추가하거나 컷과 컷이 넘어가는 방식이 만화와는 다르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결들이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맞는 장면과 맞는 장면의 연결, 여중생 피해자 아버지의 죽음 연결, 선글라스에서 선글라스, 인덕션에서 신호등 같은 것들 말이죠. 이처럼 드라마는 원작보다 이런저런 살을 붙이면서 완급 조절을 잘한 것 같습니다. 원작의 담담한 느낌을 담백하게 담아내면서도 힘을 줄 땐 또 힘을 빡 주는 것 말이죠. 드라마는 또 드라마만의 강점이 배우들이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특히 배우들이 정말 본인에게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연출을 잘한 건지 연기를 잘한 건지 혹은 전부 다인지 아무튼 원작 캐릭터를 꽤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장난감 형사를 연기한 손석구 배우의 특유의 나른한 표정과 말투는 원작의 장형사처럼 어딘가 나른하면서 날카로운 캐릭터에 딱 맞아떨어졌고 이탕도 최우식 배우 특유의 평범해 보이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어딘가 있을 법하면서도 막상 찾으면 없는 독특한 분위기로 비현실적인 이탕의 캐릭터와 잘 맞았습니다. 선하면서 악한 분위기도 낼 수 있는 참 좋은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탕은 원작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송촌을 연기한 이희준 배우는 이 작품에서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긴과 동시에 원작을 초월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캐릭터를 연기해냈습니다. 진짜 송촌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은 글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각자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들이 다양할 텐데요. 송촌은 진짜 말투며 행동이며 드라마를 보고 원작을 다시 보면 머릿속에 이희준 배우의 연기가 각인되어서 음성지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봤던 황야에서는 정말 연출자를 잘못 만난 게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외 조연이나 단역으로 나오신 분들도 하나같이 연기 구멍이 없는 캐스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배우들의 연기가 받쳐주니 몰입감이 높아져서 드라마를 좋게 보게 된 이유 중 하나죠. 작가진과 연출진, 배우진이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작에 대한 존중 없이 자기들만의 창작을 해버리고 망한 드라마는 국내 해외 막론하고 많기 때문에 살인자 난감 제작진의 이런 점은 정말 칭찬에 마땅하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이탕의 캐릭터로 돌아와서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은 드라마의 이탕은 그 나쁜 놈들을 찾아내는 능력 발현이
뒷목의 소름으로 표현된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원작에서는 무작정 죽여도 무조건 나쁜 놈 확정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탕이 그런 무감정한 살인에 빠지게 되는 부분인데, 드라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표현하려 해서 선택한 부분인진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투머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드라마와 원작이 또 다른 점은 역시나 살을 더 붙여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설정들인데요. 이탕의 가족들의 모습과 관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진다는 점. 원작은 어머니 쪽에만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 점은 드라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누나가 나온다든지 하는 소소한 디테일 말이죠. 이외의 다른 점들도 큰 흐름에는 거슬리지 않는 수준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옥이의 협박 금액도 원작에선 매달 100만원으로 드라마보다 적은 것이라든지, 송촌이 클럽 앞에서 마주친 형 회장의 손녀 부분도 원작에선 남녀가 아닌 여자 둘로 나오고 버스에서 보게 된다든지, 죄질도 길거리 행패와 마약이 아닌 새치기, 공공장소에서 떠들기, 이런 사소한 잘못들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웹툰의 송촌 캐릭터가 크게 삐뚤어져 보이는 데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선 죄목에 마약이 들어가서 뭐랄까 정당성을 조금 더 부여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형 회장 에피소드는 원작에서는 또 손녀가 아니라 딸입니다. 하지만 큰 뼈대인 형 회장이 조폭들을 보내서 송촌을 잡으려 하다가 역으로 잡힌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추가로 드라마에서는 원작에 나오지 않는 송촌의 다대일 싸움 씬이 아주 걸출하게 연출되어서 송촌의 빡센 캐릭터성의 플러스 요인이 된 점은 드라마만의 매력이었습니다. 또한 송촌의 썩어가는 손은 드라마만의 설정이고, 장난감 형사와의 관계도 아주 미묘하게 다른 느낌인데 역시 원작과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소소하게 다른 점들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인선의 에피소드도 조금 다른데요. 인선은 원작에서 이미 얼굴을 다 뜯어 고친 상태로 나오고, 가해자인 하상민도 자기가 몸캠에 당한 게 아니고 여친이 당해서 조언을 구한다로 접근하는 이런 사소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들은 주제의식이나 캐릭터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틀린 그림 찾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원작과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말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는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에피소드 송촌과의 결전 이후 이탕의 행보가 많이 다릅니다. 드라마에선 이탕이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노빈의 불탄 시체로 이탕이 죽은 걸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이탕은 일본으로 가서 아예 노빈처럼 성형하고 숨어 살게 됩니다. 약간 충격적이면서도 드라마보다 더 찝찝하고 다크한 분위기의 결말이죠. 결말부가 크게 달라도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매력적인 결말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작을 훼손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이탕의 캐릭터성에 조금 더 히어로적 속성을 집어넣어서 원작보다 좀 애매모호한, 아니 좀 선해 보이는 쪽의 캐릭터가 되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악인을 살인하는 게 정당한 정의인가 라는 다크하고 심오한 답없는 주제의식을 표현하기엔 원작이 조금 더 잘 표현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결국 드라마는 확실히 시즌2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살인자 난감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들이 이 정도만 뽑아줘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원작을 둔 작품 중에 기생주가 참 기대되는데요. 과연 이것만큼 뽑아줬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